살 쪄본 사람이 살찐 사람의 마음을 잘 알겠죠? 그리고 살이 어떻게 하면 찌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빠지는지도 알고 직접 빼보기도 했어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3세트를 할 건데요. 15회씩 3세트, 중간에 30초씩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이렇게 바디키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저희 소비자분들과 이게 제 거 인바디인데 최고치와 최저치를 가지고 왔어요. 최고일 때 70kg, 그다음에 최저일 때 55kg, 그다음에 체지방률이 43%에서 잠깐만 몇 프로까지였더라? 안 넣었네. 27.5까지. 근데 조금 돌아왔습니다. 30 초반대로 이제 올라왔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에 바디키 다이어트 때 제 기억으로는 100명이 넘는 분들이 다이어트 도전하신 것 같아요. 순위권 안에 저희 팀 두 분이 이렇게 시상을 받으셨죠. 그래서 30대 남자분 7.4% 감량을 하셨고요. 그리고 70대 여성분인데 7% 감량하셨어요. 근데 70대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세요. 다이어트는 진짜 남녀노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께서 너는 젊으니까 빠지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안 빠지지 했는데 제가 이분하고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먼저 팩트 폭격을 좀 하겠습니다. 당신이 살찐 이유. 해도 돼요? 미안해요. 저도 쪄봐서 저 70kg였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 회복.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한 감량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살쪄본 사람이 살찐 사람 마음 안다. 야 너도 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제가 네 번째 다이어트 강의인데 이론 강의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실전에 쓰실 수 있는 꿀팁, 다이어트 꿀팁 나눠드리고 바디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를 시작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식사량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쉐이크입니다. 아니면 일반식 쉐이크 이게 진짜 안 좋은 다이어트예요. 반드시 요요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 속에서 숨을 참아 보세요. 얼만큼 참을 수 있으세요? 언젠가 터지죠. 그래서 최소 1000칼로리 이상은 드셔야 돼요. 근데 쉐이크는 600칼로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다이어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폭식 후에 하시는 거 뭐 그런 건 괜찮은데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요 몸이 비상 모드가 돼서 쉐이크 데이가 끝나고 나면 살이 더 찝니다. 두 번째는 단 음식을 자주 찾는 건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죠. 설탕이나 밀가루 가공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또 당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햄버거를 먹었어요. 햄버거 말고 라면을 먹었다고 할까요? 라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뭐만 채워줄까요? 탄수화물과 지방이 채워지죠. 단백질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 계속 당깁니다. 그래서 과자를 먹었어요. 그러면 단백질이 채워줄까요? 안 채워지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골고루 잘 드셔야지 이게 혈당 스파이크나 이런 음식에 대한 폭식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다이어트 어떻게 성공했냐 물어봐서 제가 그분들께 딱 얘기해 보면 다 하고 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하고 있는데 살이 절대 안 빠져요. 근데 그분의 원인이 뭐였냐면 잠을 안 자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식단 다이어트 아무것도 안 해도요. 2, 3주 동안 잠만 푹 자잖아요. 잠을 푹 재우면 2kg, 3kg 그냥 빠져요. 진짜 대사가 회복이 돼서 왜 그런지 계속 배고프다라고 때린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호르몬계로 뇌 신호가 연결이 돼요. 배고픔 또는 배부르다 요 신호를 관장하는 또 회로가 있어요. 얘네 이름이 그렐린, 렙틴. 하나는 배부름이고 하나는 배고픔이고. 오, 정확합니다. 네, 렙틴이 배부름. 그 다음에 그렐린이 이제 약간 배고픔 관련됐다라. 보통 배고픔이 오는 이유는 뭐냐?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는데 렙틴 수용체가 있으면 렙틴이 딱 와서 나 배불러 라는 신호를 줘야 포만감 이제 배 안 고프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얘가 와야 되는데 지금 배부르다라고 와야 되는데 안 와.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렙틴 저항성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탕후루나 설탕 같은 음식 단 거 되게 많이 먹고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이러면은 이거 렙틴 저항성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야 지금 배부르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할 수 있는 이 전화기 박스 안에 딴 애가 앉아서 이렇게 통화하고 있는 거야. 야 지금 배부르다고 신호를 보내야 된다고 이러는데 됐어 나 지금 딴 통화하고 있으라고 통화를 하고 있는 거죠. 디저트 배라는 게 이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렙틴이 모독에 딴 애가 맞고 앉아 있는 거. 야, 그러면 렙틴 저항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왜냐면 그런 거 많잖아. 뭐 다이어트 약으로 뭐 나비약을 처방받았다는 등 그런 것들이 다 렙틴 저항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호 전달을 바꾸는 약들도 먹고 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수면 부족이 왔다. 그럼 계속 배가 고파요. 왜냐면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고 느끼니까 이거를 딴 데서 채우려고 그렐린 분비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해줘야 식욕을 좌우하고 있는 호르몬 체계나 신경 전달 물질의 체계도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되게 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적당히 공복을 유지해줘야 되고 내가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신호 전달 체계가 제일 잘 되는. 그렇죠. 제일 쉬운 방법인데 제일 힘든 거죠. 그러니까 최소 12시 이전에는 주무셔야 되고 최소 5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돼요. 5시간 미만으로 주무신다 그러면 이건 다이어트 문제가 아니라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잠을 못 자면 식욕이 폭발해요. 그리고 이때 정신 상태가 그냥 음주운전 하는 거랑 똑같대요. 잠을 못 자는 상태로 활동을 하시면. 그리고 네 번째는 감정적으로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어야 돼. 기분 좋으니까 먹어야 돼. 근데 이런 감정 배고픔은 진짜 배고픔과 다릅니다. 내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음식을 찾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근육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외형적으로 말고 날씬하신데 그 체지방률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찍어봐야지 알아요. 이게 마른 비만이라고 사실 제가 인바디를 많은 분들을 찍어봤는데 진짜 말랐거든요. 살집이라고는 없는데 인바디를 찍어보면 다 체지방률이 높게 나오고 체중 과다로 나온 경우 많으시죠. 근육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몸무게가 그대로였어. 근데 뭐가 바뀌나요?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진 자리를 체지방이 채우죠. 그래서 근육이 적으면 나는 뭐 별로 먹는 것도 없고 똑같이 먹는데 살쪄 근육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찝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활동량이 너무 적어요. 운동을 하시죠. 근데 운동하고 활동량은 또 별개예요.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살 안 빠지시는 보면 활동량이 적어요. 거의 앉아있는 활동 많이 하시거나 하루 종일 운전하시거나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식사 간격이 너무 불규칙하죠. 불규칙한 식사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지방을 잘 태웁니다.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거 다였거든요. 1, 2, 3, 4, 5, 6, 7. 그래서 이렇게 살찐 이유를 알면 해결 방법이 시작이 되겠죠. 왜 저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 회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는 사실 체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인데 살이 쪘다라는 것은 이미 몸의 균형이 무너졌고 건강하지 않고 이거는 비만은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하면 삶의 질이 바뀝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이유도 사실 좀 살이 찌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4시, 5시가 되면 어디 소비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체력이 안 되니까 주저주저 하고 좀 일을 또 미루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이어트 하고 나니까 제일 좋았던 게 몸이 가볍고요.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살찌게 된 원인이 너구리였어요. 너구리. 저희 아버지가 너구리를 이제 유통을 하시는데 날짜가 지났다고 한 상자를 주셨는데 그걸 3일 동안에 한 상자를 다 먹고 5kg를 증량을 했어요. 그래서 금방 빠지겠지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58kg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계속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70kg까지 그리고 뺐다 쪘다 반복을 했는데 제가 왜 요요가 생기는지 원인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다이어트 한약 먹어봤습니다. 저 스폰서님이 저 찾아왔을 때 70만 원짜리 다이어트 한약을 끊어서 먹고 있었어요. 2, 3kg 빠졌다가 다시 요요가 왔겠죠. 그리고 저염식을 해봤어요. 저염식인데 아예 짠기를 안 먹었더니 2주 만에 길에서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배에 주사를 맞아봤어요. 근데 이건 딱 한 번 맞았어요. 한 번 맞을 때 10,000원이 엄청 싸잖아요. 배에다가. 10번 정도 맞아야 된다는데
엄청 아파요. 그래서 포기했고 원푸드 다이어트 저기 이효리가 두부를 한 번씩 먹는다 하길래 두부를 먹다가 토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유는 초콜릿만 먹고도 살이 안 찌죠. 그 원푸드 다이어트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도 끊었다가 2, 3개월 만에 끊고 그래서 제가 다 해봤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7kg씩 3번 빼봤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평생 지속할 수 없는 다이어트면 아예 하지 말아라.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살찌는 이유는 루틴이 없어서 살이 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다이어트 요요를 겪으면서 겪었던 현상들, 첫 번째 요요 현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근손실, 그리고 탈모, 무기력 이런 것들이 있죠. 막 짜증 많이 나잖아요. 먹을 거 참으면서.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변화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몸이 차가운 사람은 절대 살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들 보면 진짜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냉기를 몰아내는 거, 뭐 반신욕이나 찜질팩, 그다음에 뭐 텀블러 항상 하고 땀복 이런 것들이 저의 좀 생활 습관 변화에 있었고요. 그리고 근육 유지, 장 건강, 영양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절대 빼는 게 아니에요. 식사량 줄이지 마시고 밥 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하기입니다. 얘가 먹던 식사에서 단백질, 물, 비타민, 식이섬유를 식사에 더했죠. 식단이 아니고 식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때에 먹었더니 정말 놀랍게 살이 빠졌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숙면 그리고 가장 쉬운 게 이건 것 같아요. 6시 이후 금식. 이게 힘들다. 그러면 8시 최소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조금 음식을 쉬어줘야겠죠. 그리고 같은 시간에 공복 체중을 체크하면 좋은 게 내가 어제 먹었던 음식들을 저는 사진을 다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식욕 조절이 됐어요. 그리고 뭘 먹었을 때 살이 찌는지 제 몸을 알게 됐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하루 2리터 물인데 디톡스 저희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디톡스 하실 때 물 안 드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세요? 진짜예요. 물이 있어야지 윤활유 역할을 해서 이제 지방도 태울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다이어트 하실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분도 순위권 안에 드셨거든요. 그분이 하셨던 게 저희랑 똑같이 하셨던 게 따뜻한 물을 챙겨 가지고 다니면서 드셨어요. 이게 진짜 간단한 팁인데 하시면 정말 이번에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분. 2시간, 3시간 운동하는 건 저는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 오래 하시잖아요. 운동 끊었을 때 무섭게 요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 정도는 우리 매일 할 수 있잖아요. 5kg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사진을 찍어보는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체중도 재보지만 체형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 이유는 건강이죠. 다이어트 했을 때 이런 질병들이 다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요가 오는 이유는 사실 바빠서 그렇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물 마실 시간이 없고 식사가 불규칙하고 운동할 시간이 없고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중독을 끊어내는 건데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어떤 걸 중독이라고 할까요? 운동을 중독이라고는 하지 않죠. 우리가 중독이라 하는 거는 술, 그다음에 또 밀가루 이런 거죠.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이제 밀가루 음식을 다 드셔도 돼요. 우리가 밀가루 말고 사실 먹을 게 많거든요. 진짜예요. 밀가루만 끊어보시면 우리 건강 상태는 피부로 나타나잖아요. 염증 같은 것도 없어지고 피부도 굉장히 좋아지고 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8주 동안만 많이 말고 그리고 국물을 안 드시면 이제 염증이나 붓기가 살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건강한 식단을 드셨는데 라테 이런 이름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설탕 많이 들어간 음료 이런 거 드시면 정말 식사 두 끼 하신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밀가루, 국물, 당음료, 알코올 이거 4가지만 끊고 건강한 과일, 야채,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도 드셔야 돼요. 탄수화물 끊으시면 안 됩니다. 중탄수로 하시면 돼요. 한 숟가락 2숟가락 덜 먹는다?
그리고 정말 식사를 배부르게 하셔야지 이런 것들이 안 땡기거든요. 그리고 공복 시간만 유지하면 살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바디키 마이캣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해결책은 뭐겠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게 식습관과 운동과 생활습관을 계산하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뭐 신체 활동도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탄수화물 적당히 좀 줄이고 이제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근력 운동 병행하시면 되는데 진짜 핵심이 저희는 단백질인 것 같아요. 지속적인 체중 조절에서 단백질을 하면 뭐 식욕이 정말 조절이 돼요. 그리고 포만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굿모닝을 한 지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굿모닝만으로도 감량하신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근데 3개월 동안 단백질 식사를 늘린 결과 하루에 총 440칼로리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안 먹는 것 같아요. 뭐 초콜릿이나 과자나 빵이나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평균 체중 5kg 감량. 저희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그렐린 보면은 이제 단백질은 먹었을 때는 그렐린이 내려가잖아요. 배고픈 게. 그런데 탄수화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고프죠. 그래서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대두, 완두, 밀을 사용한 식물성 단백질이고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칼로리가 낮아요. 하루에 40칼로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 드셨을 때 단백질 20g을 채울 수가 있죠. 그리고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체중 조절을 위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칼로리인데 배부르게 먹고 많이 먹고 적게 먹는데 다르죠. 이렇게 통곡물을 먹고 과일, 야채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 말고 그렇게 좋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도 먹어야 돼요. 고구마나 이렇게 빵 대신 통밀빵 이렇게 드셨을 때 건강해지죠. 왜냐하면 이제 GI가 높고 낮고에 따라서 지방이 합성하기도 하고 지방 합성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배불리 먹되 건강하게 먹으면서 똑똑하게 선택하시는 걸 하시면 진짜 고통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시면 포만감을 주죠. 그리고 이제 불용성 같은 거 먹었을 때는 이제 대변의 양을 늘려줘서 정말 화이버비치를 드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물을 잘 드셔야 되는데 3일만 드셔보세요. 3일만. 제 말 믿고. 그러면 진짜 우르륵 칸칸입니다. 변기가 터져요. 진짜로. 엄청 뭐가 비워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배변 활동도 원활하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 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감소해서 이 바디케 다이어트 같은 경우 하시고 나시면 피 검사 결과가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토마토, 피망, 양배추 못 먹죠. 많이. 근데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화이버 비츠 플러스라고 17가지 과일과 통곡물에서 얻은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가 이렇게 하루 11g 제공이 되고요. 또 불용성과 수용성이 3대1이 황금 비율이에요. 식후에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리 식이섬유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용성인데요. 물이나 음료에 타서 드시면 너무 편하고 이렇게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 뭐 떡볶이나 이제 혈당을 급하게 오르는 음식을 먹기 전에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바로 9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뉴트리 파이버 파우더 3개 구매했을 때 밸런스 위든 이뮤니티 미니를 증정하고 있고요. 파이버 비츠 2개 구매했을 때 밸런스 위든 이뮤니티 미니 1개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절찬리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디키 프로그램은요, 이번에 좀 달라진 부분이 기본 구성이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나는 체중을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바디키 마이핏 위에 있는 이런 제품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근육을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아래에 오메가3로 시작하는 제품 선택하시면 되고 이게 기본 구성이에요. 여기에 각자의 기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틴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유산균 선택하실 수가 있고 바디키 쉐이크도 4가지 맛 중에서 교차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굿모닝 습관 성형 이벤트 같이 인증을 했을 때 인증 바우처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시면 제품이 집으로 배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그 매장에 그 최초 측정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 딱 맞춰서 감량 목표를 정해줄 거예요. 체지방 몇 킬로그램을 빼세요. 그리고 근육을 얼마를 늘리세요라고 목표를 제공해 주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도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전을 성공했을 때 그 마이핏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바우처, 그다음에 M은 10만 원 바우처가 있고 또 그 인증할 때마다 바우처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총 30만 원, 20만 원 혜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안전드림그룹에서 바디키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1등부터 5등까지 뉴트리라이트 제품 시상을 하고 있고요. 최종 시상할 때 1등 아메이킨 후라이팬, 그다음에 2위부터 5위까지는 커트러리 외 여러 가지 식품들이 되어 있고 또 성공만 하시면 5만 원 상당의 뉴트라이트 제품을 주시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본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제가 해보니까 가장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 가장 접근성 좋게 할 수 있는 게 바이크예요. 정말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이크 중 구매하셨을 때 본사에서는 뉴트리라이트 20만 원 바우처를 드리고 있고요. 또 안전드림 그룹에서는 프로틴 85,000원짜리를 대용량을 선착순 50개 한해서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하는 게 더 쉽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 스피닝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수요일 날 9시 30분부터 40분간 어마무시한 크루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 라이딩을 월요일 날 10시, 그리고 인터벌은 토요일 날 밤 10시. 10시죠? 오전 아니면 오후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고요. 프로모션 5월 7일부터 해서 5월 26일 날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 이렇게 바디키 일정이 있고요. 사실 혼자 하는 힘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데 함께하면 행복은 2배고 열정 2배고 고통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디키 다이어트의 특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커미션도 많이 주지만 내가 실패하면 나랑 같이 하는 누군가가 같이 실패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함께 했을 때 더 할 수 있고 20% 라이드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음만 먹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가 아니죠. 내 몸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날씬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잘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 것. 그래서 자기 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바디키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